총장 관련 재판부 결정에 뭐 구체적인 입장 있으신가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들어보세요. 어디가 일으킬 때 선택적 검사다. 예, 월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결정이 나오자마자 직접 공개 사과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윤 총장 관련 재판부 결정에 뭐 구체적인 입장 있으신가요? 오늘 공소장 후보 추천인은 참석하시나요?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여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고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위원정 의원님. 네. 야당 일각에서는 뭐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면 전환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 장관의 사의 표명도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추미애 장관이 올 1월 달에 임명이 됐으니까요. 사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추미애 장관의 오늘 마지막 임무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오늘 추천하는 게 마지막 임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일단 2명의 공수처장 후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한 명이 선정이 될 텐데요. 어떤 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정치적 임무가 이제 완결된 셈이고 또 여권 입장에서 보면 여권은 사실 이게 국면 전환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카드는 바로 인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보다는 여권이 인사권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사실 국면 전환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난번 윤석열 총장 이제 지난 24일 날 그 이 행정법 판결 이후에 지금 뭐 몇몇 장관만 원래 교체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수습이 어렵다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금 뭐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지금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뉴스탑10 시간 중에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저는 뭐 그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루 더 연장할 별로 그렇게 큰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로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뭐 내일 국무회의가 있긴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로서 아마 끝난다고 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사표 수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구자웅 차장, 네. 추 장관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곧바로 SNS에 올리곤 했었는데 침묵을 오랜만에 깼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이 쉽게 오지 않았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까요? 네, 상당히 좀 시적인 표현을 하셨죠. 특히 이 명사 대신 그날이라고 해서 이제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의 이 추 장관의 언행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보자라면 검찰 개혁의 그날이라고 뭐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어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가 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그 효력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주도했던 검찰 개혁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쉽게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새롭게 다짐한다. 뭐 이렇게 좀 읽혀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지금 잠시 중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검찰총장 징계, 특히 뭐 이 검찰 개혁을 향한 어떤 그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도 덧붙여서 네. 징계, 윤 총장 징계는 사실상 실패를 했지만 네. 본인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고 그
중간에 본인도 여러 가지 노력을 세웠다, 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좌초하긴 했지만,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잠시 멈춘 것일 뿐이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 다짐이 좀 담겨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 추 장관의 어떤 이제 사표 수리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과연 이제 사표 수리를 할 건지, 만약에 사표가 수리된다라면 추 장관이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이 소명을 다했다라고 퇴장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향후 행보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앞으로도 그날이 꼭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추 장관의 다음 행보가 상당히 좀 주목되는 이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꼭 와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항상 이 얘기를 빼먹지 않았었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관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조상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연패 당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긴 있었지만 본인이 얘기했던 검찰개혁의 목표를 어느 정도 완수했다고 추 장관은 볼 수 있습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해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작업으로 오늘 이뤄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물론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개혁에 있어서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개혁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항상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 부분 제도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데는 충분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람의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은 좀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본인의 이제 여러 정치적인 행보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바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이게 저희 지난 금요일에도 뉴스탑10 짚어봤던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코로나. 근데 법무부가 주무부처인데 이 검찰과의 갈등에 좀 더 집중한 나머지 이거를 주무부처가 놓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이것 때문에 저거를 못했다라는 그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을 검찰과의 갈등의 시간 쏘느라고 제소자 관리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동부구치소의 저 사태는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장관 책임은 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장관이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니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보세요. 학교 현장에서 막 집단으로 감염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당연히 교육부 총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의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많이 번졌다. 그거를 단순히 동부구치소장한테만 책임 묻겠습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장한테만 책임 묻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총리나 대통령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건 너무나도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그렇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본인 SNS를 통해서 30자가 안 되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검찰개혁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금명간에 조만간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인다면 조국 그리고 추미애를 이을 이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 출신 민주당의 삼선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잠깐 들어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몰랐다? 형사부의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아니 이 사건이 부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너무나 우리 민주주의 중요한 사람은 어느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의심입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인물 얘기,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인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자웅 차장. 네. 실제로 오늘 박범계 의원이 국회 출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실로 이 문의 전화가 쇄도를 했는데 의원실 관계자들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뭐 아는 바 없다 이제 이렇게 뭐 앵무새처럼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3선의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 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과정을 보면 이 학자 출신 또는 판사 출신 이렇게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을 잘하는 검사를 앉히게 되면 개혁을 앞세우기보다는 검찰과 동화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인식 하에서 그 관리해야 되는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 비검사 출신들을 자꾸 중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박범계 의원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병철 그 의원의 경우에도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되곤 했었는데 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좀 배제가 되고 박범계 의원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박범계 의원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이현정 의원. 네. 뭐 윤 총장과 연손 동기인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 판사 출신이고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2002년 이후에 청와대 민정이비서관, 법무비서관 역임 이때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의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찍이 정치권으로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된 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 정계에 돌아서 3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후임 뭐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시는 것 같은데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문재인 정부에 지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 세 명의 법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 분 다 어떤 면에 실패한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즉 개혁이라는 건요. 누가 장관이 정말 개혁 의지에 한 사람만 있어갖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구성원들이 그 개혁의 취지에 동감하고 함께 할 때만이 개혁이 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가 오르니까 따라와 라는 식의 지금 개혁을 일관해 왔거든요.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뭐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로 민주적 통제라는 그 미명하에 어쩌면 검찰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다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제도적인 개혁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러나 과연 검사들의 마음을 샀는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는 법무장관은 더 이상 정치인이 임명돼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사법적 영역을 정치가 어떤 면에서 장악해버리면 이게 사법의 정치하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박범계 의원도 똑같이 그럼 추미애 시즌2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박범계가 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 5선 했는데 1년 동안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럼 박범계 의원이 그걸 똑같이 하겠습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개인으로 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온 건 부적절할 뿐더러 똑같이 그럼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 방식을 이어서 한다? 자, 그럴 경우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면교사 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것조차 좀 이현정 의원님 부적절하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이력 중에 하나 더, 뭐 여기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인연 말고도 우리법 연구회 활동을 했다는데 지금 이용구 차관도 우리법 연구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처음 아닙니까? 장 차관이 우리법 연구회 활동을. 특정 어떤 법원에서요. 우리법 연구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특정 어떤 법 연구회 출신들이 뭐 장관, 차관, 그 다음에 법원 고위직, 뭐 대법관 후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이런 것들을 독점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다양성이 필요한 것 같고 더군다나 장차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이제 예를 들면 지역도 같은데 배치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지역 다 같은 지역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히 무슨 그 사람들 생각이 같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장관과 차관을 다 동시에 이렇게 특정 어떤
법학회 출신들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저는 조금 개인적인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장악력도 있고 대국회가 좋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법무부. 왜냐하면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 바람을 타게 되면 항상 공정성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처는 모르겠으나 법무부는 정치인 출신 좀 배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김태현 변호사님 둘 다 박범계 후임은 조금 아니다라는 취재 말씀하셨는데, 조상우 대변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부에서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결국은 검찰 개혁을 앞으로 좀 더 완수를 하려면 박범계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시각인 겁니까? 일단은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이 박범계 의원도 있고 이제 소병철 의원도 계신데,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특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정비서관이나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던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나 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에 관한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법무부가 추진해야 될 검찰 개혁 내지는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대해서 정책 실현할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도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두루 좀 이렇게 호의로운 평가를 받으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후배와 선배들한테 두루 실망이 있던 것으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현 정부를 떠나가지고 항상 검찰총장 현직에 있었을 때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현 시점에서 검찰 개혁이 좀 더 조직의 어떤 그 지지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검찰 개혁 작업을 이렇게 순조롭게 이어나가기 위해선 아무래도 이제 조직장악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소병철 의원도 굉장히 바람직한 카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카드를 가지고 인사권자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걱정하는 건요, 박범계 의원도 윤 총장과 그동안 꽤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검사라고 7년 전에 평가할 수 있죠. 그때 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편의도 입은 적도 없고 부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최근 구설에 올랐던 장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 저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그 LX 사업비.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게. 저 부분이에요. 물론 법무부 장관 자리에 박범계 의원이 아직 간다라고 확실히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윤 총장을 대했던 태도가 달라진 거 아니냐는 야당의 시각과 법제처에 얘기했던 저 부분, 국회가 사법부의 위에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여러 지적들, 논란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후임 장관으로 내정이 되게 된다라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핍박받을 때는 굉장히 지지하는 모습을 취했다가 막상 그 살아있는 권력, 정권 그 핵심부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왜 이 표리 부동했느냐, 그때 이 태도가 달라졌느냐, 이런 비판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은 판사 출신이면서도 어떤 대법원의 어떤 그 예산 배정을 두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살려주십시오. 물론 약간의 어떤 그 농담이 좀 섞여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온당했느냐, 적절하지 못했던 처신이다. 이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된다라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얘기와 정말 오랜만에 침묵을 깬 추미애 장관의 SNS 내용이 저희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